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홍합니다. 아메리칸 크루저 바이크를 꿈꾸는 라이더라면 인생에 한 번쯤은 할리데이비슨을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크루저 이꼴 할리데이비슨이라는 생각이 무심결에 들 정도로 이미 이 장르에서는 할리데이비슨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할리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는 바이크 경험이 적은 사람이 구매를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23년 신차 기준 할리데이비슨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의 가격이 무려 2,790만원. 이건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크루저 형태의 바이크를 꿈꾸는 분들도 할리데이비슨 이외의 바이크로 시선을 많이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연 혼다의 레벨 500을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690mm의 낮은 시트고와 적당한 높이의 핸들바, 위로 솟은 기름통으로 매력적인 크루저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가격은 800만원대로 특히 입문 라이더들과 저배기량에서 미들급으로 올라온 라이더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사랑받고 있죠.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레벨 500의 역사,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혼다에서 CM250, CMX220C 등을 출시하는데 타겟으로 했던 고객층이 크루저 바이크의 입문 라이더 혹은 대형 크루저는 너무 커서 도심용으로 좀 더 작은 바이크를 꿈꾸던 라이더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지금과 똑같이 크루저 하면 할리데이비슨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강했기 때문에 대부분 큰 크기의 크루저를 탔었는데 작은 크기의 작은 크루즈 바이크는 굉장히 독특했고 매력적이었죠. 성공적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 혼다는 CMX250C 레블을 출시하면서 레블이란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크루저 시장에서 대형 바이크가 아닌 작은 크기로 승부한다는 뜻에서 레블, 바나가라는 네이밍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레블은 컴팩트 크루저 바이크, 스포츠 크루저 바이크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일반적인 크루즈와 디자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 타보면 그것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범용적인 바이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펙 보시고 같이 타러 가보시죠. 엔진은 471cc 4스트로크 DOHC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랭식이고 병렬 2기통입니다. 혼다의 CB500 시리즈에 두루 탑재되는 엔진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성능 면에서 이슈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8500rpm에서 46마력의 최대 출력이 나오고 6000rpm에서 4.4kgm의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수동 6단 미션이 사용되었으며 슬리퍼 클러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전후륜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 니신 캘리퍼를 적용하였고 2채널 ABS를 지원합니다. 시트고는 690mm, 공인연비는 40.2km, 연료탱크 용량은 11.2L입니다. 공차 중량 190kg, 모든 등화리는 LED로 구성되어 있으며 둥근 형태의 LCD 계기판을 지원합니다. 23년식은 블랙과 그레이로 출시되었으며 출고가는 883만원입니다. 레벨 500은 디자인면에서는 거의 완전한 크루저 바이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앉아서 주행 자세를 취하면 무게중심과 포지션 면에서 네이키드 바이크의 향기가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 레벨 500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크루저 바이크라는 장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저는 의외로 입문자에게 적합한 장르는 아닙니다. 시트고가 낮아서 입문용으로 찾는 분들이 꽤 있지만 사실 운행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크루저의 특징 자체가 묵직하고 직진성이 강조되고 낮은 시야 위치를 가져서 더 재미있고 유재적하기에 적합한 장르라고 하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무겁고 코너링이 둔하고 동일 속도 대비 체감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빠른 속도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입문자 입장에선 다루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바이크를 이것저것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매력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운 장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루저 장르가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되는 장르는 아니구나 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벨 500은 바이크에 앉자마자 느끼기에는 바이크의 무게 중심이 생각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바이크를 세우는 과정이 처음에는 생각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지다가 수직으로 바이크가 서는 순간 갑자기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그 가벼운 무게감이 더 잘 느껴지는데요. 외형적으로 다가오는 크루저의 특성은 사실상 거의 잊게 되고 시트고가 엄청 낮은 정석적인 네이키드 바이크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크루저 바이크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직진성이 의외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볍게 따라와주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코너링이 의외로 경쾌하고 생각보다 날렵한 운행이 가능했어요. 8500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만큼 RPM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의외로 고동감도 좀 있는 편입니다. RPM을 올릴 때보다도 RPM이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 스로틀을 확 풀어주면서 느껴지는 고동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바이크를 가감속하면서 후리는 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슬리퍼 클러치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일품입니다. 기어를 웬만큼 서툴게 내려도 그냥 다 받아버린다 느낌으로 동작하고 그 느낌 자체가 정말 고급집니다. 그냥 느긋하게 크루징을 하기에는 솔직히 좀 밋밋한 맛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링 시에도 진동감이 있긴 한데 바이크를 이것저것 타보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무슨 고동감이냐 하실 수도 있고 저배경량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우와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진동입니다. 개인적으로 레벨 500의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설득력 있는 세팅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순정 배기음은 개인적으로 으르렁거리는 느낌이 꽤 들을만 했습니다. 이전에 헌터커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혼다 배기음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중후해졌다고 느끼고 있는데 레벨 500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RPM이 충분히 올라오면 그릉그릉 되는 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이들링 시에는 정말 조용해요.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세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포워드 스텝이 아닌 미들 스텝을 채용하고 있어서 원래도 낮은 시트고가 더 낮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덕분에 바이크 중심도 좀 더 중앙으로 오면서 코너링을 더 쉽고 날렵하게 할 수 있죠. 바이크의 운행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스로틀을 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레벨 500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낮아요. 이게 스펙상 690인가? 제가 168입니다. 키가. 근데 168이 이렇게 그냥 양발을 착지하고 설 수 있어요. 체감상으로는 한 7cm, 8cm 정도가 그냥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150대 여성분들도 쉽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래가 조금 공간이 있긴 있어요. 이게 좁아지는 타입은 아니고 아래가 조금 넓어지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살짝 다리가 벌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걸려서 이렇게 되긴 해요. 탈 때는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진짜 150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낮은 시트고입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았을 때 완전히 허리가 펴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다리가 생각보다 꽤 가까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그러니까 아예 포워드거나 뭐 미들이라도 조금 이렇게 멀리 있거나 경우가 있는데 얘는 정말 진짜 뭐 네이키드 같은 바로 앞에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코너링이나 이런 거엔 유리하겠죠. 바이크를 다루기가 되게 쉽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이크를 초심자들이 입문한다고 했을 때 정말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내리실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크루저 특성상 리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에 승차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나 고르지 못한 요면을 지날 때 엉덩이, 허리 쪽으로 전해지는 충격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반적인 크루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평범한 수준으로 미들 스텝 특성상 충격 시 몸을 살짝 들어주는 동작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둥근 LCD 계기판은 심플한 디자인과 적당한 정보량을 제공합니다. 이 시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아주 밝은 날에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양쪽에 이렇게 키가 있어요. 양쪽에 키가 있고 요걸 눌러서 움직이는 타입인데요.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기본 토탈 거리 있고요. 트립 A, 트립 B. 이게 트립 A의 연비, 트립 B의 연비. 요거가 현재 주행할 때 연비가 끝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있고 요 아래 연료 게이지 보이고요. 속도, 기어 보이고 시간 나옵니다. 요 아래에 중립등은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 요거 요런 거 여기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양쪽 길게 누르시면 설정 버튼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24시간으로 할 건지 12시간으로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현재 시간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수정 가능하고 요게 이제 뭐
화면 밝기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세팅해 주시면 되고, 그 연비를 킬로미터로 할지 아니면 연비 단위를 바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끝. 시인성은 아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날씨가 조금 흐린 편이었어가지고 아주 밝을 때는 모르겠어요. 오늘 테스트할 때는 조금 흐렸어가지고 잘 보였어요. 제가 타본 차량이 1000km 내외의 차량이라서 아직 출력과 파워, 연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층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만큼 조금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연비는 대략 25km 내외라는 평가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반유 세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루저 바이크의 탈을 쓴 매력적인 바이크 레블 5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레블 500은 정말 의외의 바이크였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또 반대로 왜 이렇게 안티도 많은지를 타보면서 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발인이 기준 쿼터급 또는 미들급으로 바이크를 보고 있는데 크루저 형태를 타보고 싶다, 또는 아예 입문을 미들급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정말 레블 500 그냥 사셔도 됩니다. 이 바이크는 정말 쉽고 재밌어요. 적당히 토크감도 있고 고동감도 있고 어느 정도 날렵함도 있고 크루저 특유의 낮은 시야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친 수준의 슬리퍼 클러치와 적당한 고동감으로 부족한 운전 스킬에 자신감도 불어넣어줄 수 있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순정 커스텀 파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들이 엄청 싸요. 양쪽 사이드백 다 달고 안장 바꾸고 가니쉬까지 올려도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속도가 충분히 빨라서 웬만한 동호회 활동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다른 기종의 바이크와 함께 달려도 크루저 특유의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가격 방어도 잘 되는 편이니까 기변으로 올라갈 때 현금화하기도 좋죠. 정말 추천할 만한 바이크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미 여러 바이크를 경험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만 스피드를 내려놓고 좀 더 여유롭게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 미들급 또는 크루저 바이크로 내려가겠다, 이런 분들은 레블 500 사시면 안 됩니다. 레블 500은 여러 방면에서 평균점을 지향하는 바이크예요. 이것저것 많은 바이크를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레블 500의 특성에서 특정 부분이 좀 더 강조된 바이크를 타봤을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크루저라는 장르 특성을 기대하고 내려오신 분들은 레블 500이 이도저도 아닌 바이크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레블 500은 크루저가 아니다, 너무 심심하다, 그거 살 바에는 못해 이런 내용 찾아볼 수 있는데, 결국 제대로 된 크루저를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레블 500의 지향점에서는 도저히 그 만족감을 다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혼다의 슬로건처럼 쉽고 재미있는 바이크 레블 5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푸마였습니다.